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폭염이 절정에 달하면서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지 않아 강릉은 최장 열대야 일수를 경신했습니다. 어제 일부 지역에서 5년 만에 40도 폭염을 기록한 데 이어 오늘도 35도 이상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건물 옥상에 꾸며진 정원은 낮 동안 온도를 낮춰주지만 밤에는 오히려 주변 온도를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옥상이나 지붕을 흰색으로 칠했을 때 온도를 확실히 낮출 수 있었는데 대신 더러워지면 반사 능력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에디슨 발명품에 최신 과학기술을 더해 다양한 과학 원리를 알려주는 체험 전시가 열렸습니다. 과학관 최초로 설명 패널 없는 전시로 구성돼 남녀노소 모두가 게임하듯 과학을 즐길 수 있습니다. 티몬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가 해외 직구로까지 번졌습니다. 중국 업체들은 정산을 받지 못하자 배송 중이던 제품마저 회수했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피해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5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강원도 강릉에 17일째 열대야가 이어져 열대야 연속일수 역대 최장 기간을 기록했습니다. 밤사이 강릉의 최저 기온은 26.4도로 열대야가 지난달 19일부터 17일째 나타났습니다. 앞서 강릉에서 열대야가 가장 길게 이어진 기록은 2013년 8월 3일부터 18일까지 16일이었습니다. 열대야는 오후 6시부터 이튿날 오전 9시까지 밤사이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일 때를 말합니다. 어제 경기도 여주 점동면의 기온이 40도까지 치솟으면서 5년 만에 40도 이상 폭염이 나타났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은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질 거라며 건강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이틀 뒤가 입추지만 전국의 찜통더위는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제 경남 양산이 39.3도까지 치솟아 올여름 최고 기온을 경신한 데 이어 비공식이긴 하지만 어제 경기도 여주의 수은주가 40도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낮 최고 기온은 36도를 넘기며 올해 들어 가장 더운 날씨를 기록했고 강원도 정선과 충북 청주 등에서는 체온을 웃도는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습도까지 높아 체감온도는 더 높았습니다. 올여름 덥고 습한 날씨가 유독 심한 건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 이중 고기압이 한반도를 이불처럼 계속 뒤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고온 다습한 공기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밤에도 기온이 많이 떨어지지 못해요. 그래서 더위가 축적된 가운데 낮에는 일사가 더해지니까 열대야도 끝날 기미가 안 보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도 한밤 찜통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될 전망이라며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고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등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올여름은 유난히 습도까지 높아 더 덥게 느껴지는데요. 실제로 올여름 더위는 역대급으로 기록된 2018년과는 조금 다르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낮 찜통 더위도 문제지만 밤사이 열대야가 더 비상입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역대급 더위가 찾아왔던 지난 2018년 여름. 강원도 홍천의 기온이 무려 41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서울도 39.6도로 111년 만에 가장 더웠습니다. 여름철 한반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북태평양 고기압에 더해 대기 상층에는 티베트 고기압이, 대기 하층에는 중국 내륙에서 발달한 열적 고기압의 영향이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올여름 더위도 만만치 않은데 장마 뒤 본격적으로 더위가 시작되면서 낮더위와 열대야 기세가 점점 세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8월 이후에는 전국 대부분으로 폭염 경보가 확대한 가운데 900m 고지대에 있는 태백 지역에도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또 습도가 높아 밤사이 강릉 등 동해안에서는 30도를 웃도는 초열대야가 나타나고 서울 등 내륙에서도 최저기온이 점차 상승하고 체감온도가 30도에 육박하며 초열대야 수준의 밤더위가 지속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여름은 높은 습도와 누적된 열기 때문에 전국 평균 열대야 일수가 평년이나 2018년에 비해 빨리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높아지면서 뜨겁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평년보다 더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주변의 남쪽 해역으로는 바닷물의 온도가 다른 시기에 비해서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후적으로 반복되는 라니냐 패턴의 단상이기도 하고 게다가 온난화의 영향이 가세한 것일 수가 있는데요. 공기층이 두꺼워져서 고기압이 잘 발달하는 데다가 그 가장자리에 놓인 우리나라로는 무더운 수증기가 잘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8년이 불볕더위로 최악의 폭염이 기승을 부렸다면 올여름은 폭염이 최악으로 치닫기보다는 열대야가 새로운 기록을 세울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기상청은 열기가 쌓이면서 서울 등 내륙 곳곳에서 다음 주말까지 20일 이상 열대야가 지속할 걸로 예상했습니다. 잠 못 드는 밤이 길어지는 만큼 밤 사이에도 선풍기와 에어컨으로 실내 적정 온도를 조절하고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는 등 철저한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연일 이어진 무더위에 지난주 평일에 온열 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가 300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월요일인 지난달 29일부터 금요일인 2일까지 전국 응급실 의료기관이 신고한 온열 질환자가 384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 각각 50명과 51명이던 온열 질환자는 수요일에 95명으로 급증했고 목요일에 114명으로 최고치를 찍은 뒤 금요일에도 74명이나 발생했습니다. 올여름 들어 누적 온열 질환 추정 사망자는 8명으로 집계됐는데 지난주 평일에만 4명이 발생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연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요즘 기상 관측 이후 열대야가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강원도 대관령인데요. 열대야를 피해 몰려든 피서객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해발 830m 옛 영동고속도로 대관령 휴게소 광장. 캠핑카 수십 대가 빼곡하게 자리 잡아 야영장을 방불케 합니다. 연일 밤낮을 가리지 않는 찜통 더위에 모두가 지쳐가고 있지만 이곳에서는 딴 나라 얘기입니다. 이곳 대관령의 기온은 25도에 불과합니다. 이웃한 강릉보다 무려 8도 이상 낮은 기온입니다. 이렇게 옷이 휘날릴 정도로 시원한 바람도 자주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낮습니다. 차량 에어컨은 꺼져 있고 선풍기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긴 소매 옷차림이 어색하지 않고 우도까지 껴입은 피서객도 보입니다. 추운 가을 날씨에 지금도 춥고 이제 저녁에는 더 춥고 새벽에는 더 춥죠. 대관령 8월 평균 기온은 19.7도. 1971년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후 기온이 33도를 넘는 폭염 일수는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 역시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시원하다 못해 밤에는 한기까지 느껴질 정도입니다. 저녁에 뭐 이불 덮을 정도면은 뭐 할 말이 없지. 낮에도 가만히 있으면 땀 한 방울이 안 나요. 불볕더위와 열대야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보된 만큼 선선한 대관령을 찾는 피서 행렬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건물 옥상에 꾸며진 정원은 보기에 좋을 뿐더러 무더위를 조금이라도 낮출 거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옥상 정원이 폭염에는 무용지물이고 흰색 페인트를 칠하는 게 최선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영국 런던에 있는 이 빌딩 옥상에는 대규모 정원이 꾸며져 있습니다. 풀과 야생화, 심지어 희귀한 난초까지 있습니다. 요즘같이 폭염이 기승을 부릴 때 낮에는 온도를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밤엔 주변 온도를 오히려 높입니다. 식물이 있는 토양에 저장된 열이 방출돼 밤에 공기를 데웁니다. Basically, green roofs do decrease air temperature, or are expected to do. But on average throughout the day, because they heat up also the air at night, you get this kind of null average decrease in temperature. 연구팀은 옥상이나 지붕을 흰색으로 칠하면 온도를 확실히 낮출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 일부가 그대로 반사돼 건물 내부와 주변 온도를 낮춥니다. 대신 더러워지면 반사 능력이 떨어져 항상 흰색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옥상을 더위를 쫓는 용도로만 바라봐선 안 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급격한 도시화로 생태계 다양성이 무너진 만큼 이에 대한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I think the more green roofs that we can get, especially in these highly urban areas, the better. I mean, there's a lot of wildlife out there that still needs to thrive. 기후 변화로 인한 폭염에 맞서기 위해
도시 경관도 다시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열대성 폭풍 데비가 미국 플로리다를 향해 북상하면서 플로리다 대부분 지역에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주 방위군이 배치됐습니다. 데비는 멕시코만을 통과하면서 허리케인으로 발달한 뒤 현지 시각으로 5일쯤 플로리다 남부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플로리다를 관통한 뒤 대서양으로 빠져나갈 전망입니다. 미국 국립기상청은 플로리다 전역과 조지아,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 대서양 연안에 강력한 폭우가 집중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멕시코만 일대에서 해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해안지대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데비는 허리케인을 포함해 올해 6월 이후 대서양에서 발생한 네 번째 폭풍입니다. 석회암 지대인 중국 서남부 쓰촨성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8명이 숨지고 19명이 실종됐습니다. 산골짜기 마을은 콘크리트를 쏟아부은 듯 초토화됐고 고속도로 다리가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산간 고속도로 터널 앞길이 뚝 끊겼습니다. 도각만 앙상하게 서 있는 계곡 아래엔 추락한 승용차가 장난감처럼 나뒹굽니다. 새벽 3시 반쯤 중국 서남부 쓰촨성 티베트족 자치주에서 산사태가 났습니다. 터널 안에 갇힌 차량 운전자들은 간발의 차이로 참사를 면했습니다. 산골짜기 마을은 콘크리트를 쏟아부은 듯 회색 진흙으로 뒤덮였습니다. 석회암 바위들이 함께 굴러떨어져 그야말로 쑥대밭처럼 변했습니다. 현지 당국은 마을 주민 939명을 대피시켰습니다. 인력 1,400여 명과 장비 215대를 투입해 구조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실종자가 많아 사상자 수는 갈수록 늘어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집중호우로 고산지대에 빙설이 녹아내리면서 참사로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약 100년 전 발명왕 에디슨은 어떤 것들을 발명했을까요? 최신 기술을 활용해 에디슨의 발명품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풀어낸 과학체험 전시가 마련됐습니다. 박나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어두컴컴한 전시관에 들어선 뒤 휴대폰 화면 속 버튼을 누르자 에디슨의 흉상 조각이 증강현실로 나타납니다. 에디슨의 방에 들어선 아이들은 인류 최초의 상업용 타자기 속 종이에 적힌 단서를 이용해 미션을 해결해 갑니다. 옛날에 에디슨이 어떤 업장을 남겼는지 궁금했는데 이렇게 전시에 와가지고 볼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북적이는 관람객 사이로 수금기와 전구, 영사기, 촉전기 등 에디슨의 발명품 100여 점이 전시돼 있습니다. 자칫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과학적 원리들이 증강현실,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통해 전달돼 호기심과 흥미를 끌어냈습니다. 평소에 방탈출도 좋아하고 전시회도 좋아해서 되게 신기하고 재밌는 경험하게 된 것 같아요. 과학관 최초로 설명 패널 없는 전시를 시도했는데 딥페이크 기술로 구현한 에디슨이 각 공간을 안내합니다. 발명의 비밀을 밝힌다는 스토리텔링과 방탈출 게임 형식을 적용해 아이뿐 아니라 성인들도 과학을 체험하며 즐길 수 있습니다. 최첨단 기술을 접목을 해서 전통과 첨단의 조화도 함께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전시품을 단순히 관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체험과 복합문화 공간으로의 확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관 첫날부터 2,000명 가까운 관람객이 모인 에디슨 하우스의 비밀 특별전. 국립중앙과학관은 기존 과학관의 전시와 체험이라는 전통적인 기능을 넘어 역할 다변화를 꾀한다는 방침입니다. 100년 전 에디슨의 발명품과 AI 등 최신 기술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이번 전시는 오는 10월 20일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박나연입니다. 제주도가 새롭게 짓고 있는 한화우주센터를 중심으로 민간 우주 산업을 함께 키울 기업 유치에 나섰습니다. 이전 기업에 대해서는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고재형 기자입니다.
제주 서귀포시에 자리 잡은 하원 테크노 캠퍼스. 한화가 이곳에 우주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내년 말 완공되면 위성 개발과 조립, 시험 등이 진행됩니다. 하원 테크노 캠퍼스에서 민간 우주 산업을 함께 키워갈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설명회를 제주도와 한화가 열었습니다. 위성 제조와 통신 등 우주 산업 관련 40여 개 기업과 기관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오형훈 제주지사는 하원 테크노 캠퍼스가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된 만큼 이전 기업을 위한 혜택을 부각했습니다. 우리가 기회발전 특구에 지정됐고 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1차적으로는 기회발전 특구 제도를 활용해서 제주도로 와주셨으면 좋겠다. 하원 테크노 캠퍼스에 사업장을 새로 지으면 법인세와 취득세, 개발 부담금 등을 줄여주고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 지원도 확대하는 등 10여 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화 측도 제주우주센터 구축 이후 관련 기업과 힘을 모으면 제주를 우주산업의 중심지로 함께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 위성개발 제조의 산실이 될 제주 한화 우주센터를 하원 테크노 캠퍼스에 구축함으로써 육지와 바다, 하늘을 넘어 우주까지 연결하는 대한민국 위성 산업의 새로운 심장으로 이곳 제주는 약동할 것입니다. 설명회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은 제주도 계획에 만족하면서도 과감하고 규모 있는 정부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우주센터를 할 수 있는 지역을 할당하는 것 이외에도 중앙정부의 지원도 또 우주항공청 같은 데서도 적극 어떤 투자의 규모를 키워서 제주도가 이달 국토부에 하원 테크노 캠퍼스 신규 산업단지 지정을 신청하면 내년 6월 지정 고시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기업 유치가 성과로 이어져 제주가 민간 우주산업 거점으로 자리 잡을지 기대됩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의 뇌신경과학 스타트업 뉴럴링크가 두 번째 환자의 뇌에 자사가 개발한 컴퓨터 칩을 이식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은 현지 시간 4일 머스크가 렉스 프리드먼의 팟캐스트에서 이같이 밝혔다며 두 번째 환자도 첫 번째 환자와 비슷한 척추 손상을 입은 환자라고 전했습니다. 두 번째 환자의 뇌에 이식된 임플란트 칩 전극 중 400개가 작동하고 있다며 전극이 많지만 잘 작동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럴링크에 따르면 임플란트는 1024개의 전극을 사용합니다. 머스크는 다만 언제 두 번째 환자에 대한 수술이 이루어졌는지와 환자의 인적 사항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뉴럴링크는 신체 손상을 입어 팔다리를 쓰지 못하는 사람이 각종 기기를 제어할 수 있도록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에 장치를 뇌에 이식하는 기술을 개발해왔습니다.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과제나 논문 등에 학생들이 챗GPT를 사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지만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이 기술은 이용자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챗GPT가 생성한 콘텐츠에는 워터마크가 표시돼 이를 식별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체 문서에 워터마크가 있을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점수를 제공하는데 기술 정확도는 99.9%에 이른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오픈AI는 이 기술의 공개 여부를 놓고 약 2년 동안 내부 논쟁을 해왔는데 투명성에 대한 약속과 함께 더 많은 사용자 유치 사이에서 고심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덧붙였습니다. 비영리 단체인 민주주의 기술센터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이 AI를 이용해 과제를 했다고 생각하는 미국 중고등학교 교사는 59%에 달해 1년 전보다 17%포인트나 상승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반려견 척추 수술 뒤에 마비 증상을 줄일 수 있는 유착 방지제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유니스트 바이오메디컬 공학과 김정번 교수 연구팀은 체내 고분자를 활용해 반려견의 척추 수술 성공률을 높여주는 치료용 의료기기 슈파 인제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기존 하지마비를 겪는 중증 환자견의 수술 성공률이 50%에 그쳤다면 슈파 인제를 사용한 환자견은 평균 2주 이내 다리 운동 능력을 회복했고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재발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진은 슈파 인젤이 신경조직의 흉터 생성을 막아주고 신경세포 재생을 도와줘 마비 증상을 개선시킨다고 덧붙였습니다.
티몬 위메프 미정산 사태가 해외 직구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업체들은 정산을 받지 못하자 배송 중이던 제품마저 고객에게 보내지 않고 다시 회수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박기광 기자입니다. 지난 6월 말 티몬에서 직구한 중국 로봇 청소기를 한 달 넘게 받지 못한 A씨. 피해자 단체 대화방에 등장한 특송업체 설명을 듣고 더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중국 업체들이 큐텐 계열사에서 대금을 받지 못해 물건을 보낼 수 없다며 고객 이름으로 통관이 끝난 제품들까지 다른 장소로 옮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뭐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왜냐하면 개인 통관부를 이용해서 다 수입자가 정해져 있는 물품인데 이걸 특송업체가 함부로 이렇게 개인 물건을 택배사로 인계하지 않고. 구매 대행을 한 큐텐과 배송을 의뢰한 큐텐 익스프레스가 모두 중국 업체에 대금을 주지 않자 배송 중이던 제품을 사실상 회수한 셈입니다. 배송이 중단된 제품은 모두 1000여 개, 피해 금액만 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 황당한 건 피해자로도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티몬은 환불 요청에 정상 배송 중이라는 엉뚱한 답변을 반복했고 정부에선 서로 담당이 아니라며 민원을 이관하기 바빴습니다. 페이사에 신청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현재 상품은 배송 중이기 때문에 환불해서 보류된다. 대부분 다 이관시키기 급급하거든요. 지금 관세청으로 해도 경찰청으로 이관시키고, 경찰청으로 가면 다시 관세청으로 이관시키고. 이런 가운데 PG사가 티몬 위메프 판매 상품 가운데 여행 상품과 상품권에 대한 환불 조치를 사실상 보류하면서 피해자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티몬과 위메프에서 결제했지만 여행 일정이 시작되지 않았고 상품권도 사용하지 않았을 때 환불 주체를 두고 논란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일단 한국소비자원의 분쟁 조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피해자들은 폭염 속 거리 시위에 나서며 선제적 환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티몬과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환불을 촉구하는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티몬 피해자 모임은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 릴레이 우산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 대행업체인 PG사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환불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을 외면하지 말고 신속히 민원 처리를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앞서 발표한 입장문에서 피해자들은 신뢰하는 결제 수단인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뿐이라면서 카드사와 PG사가 고객들을 무시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티몬과 위메프 인터파크 커머스가 스스로 살 길을 모색하면서 구영배 대표의 큐텐그룹이 설립 14년 만에 해체 수순을 걷고 있습니다. 인터파크 쇼핑과 도서, AK몰을 운영하는 인터파크 커머스는 최근 큐텐에 받지 못한 돈 650억 원 정도를 돌려달라며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자회사가 지분 100%를 보유한 모 회사에 미수금 관련 내용 증명을 보내는 건 드문 일이어서 법적 싸움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구영배 큐텐 대표가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티몬도 투자 유치, 매각 논의를 시작했고 위메프도 개별적으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회사들이 각자 도생에 나서는 상황에서 구영배 대표가 약속했던 분리 매각과 강도 높은 구조 조정은 난항이 예상됩니다. 전기료가 걱정돼도 어쩔 수 없이 에어컨을 켤 수밖에 없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기료 아끼려고 켰다 껐다를 반복하는 것보다 연속으로 켜두는 게 더 경제적이라고 하는데요. 더운 공기를 매번 식히는 것보다 한 번 차가워진 기온을 유지하는 게 전력 소모가 적기 때문입니다. 또 실내 온도가 26도만 돼도 습도가 낮아 크게 덥지 않다고 하니 너무 낮게 설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